아침에 매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일본이요 조 1위로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요. 강호 스페인을 오늘 새벽에 꺾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오늘요 우리 대표팀 강팀인 포르투갈과 겨룹니다. 우리와 일본 옆나라죠?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옆나라입니다. 우리도요 나란히 큰일 한번 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면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파월. 자, 제롬 파월. 뭐 우리로 치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말 한마디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죠.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속도 조절, 금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꺼냈죠. 그러자 원화값 1,200원대 회복, 전 세계 경제가 반색을 했습니다. 증시는 크게 오르고요. 환율은 안정이 된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 시장은 반색했다. 경기 연착륙 길은 열려 있다. 12월에 금리 일단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크지 않은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를 한 겁니다. 자, 증시는 비둘기 신호로 해석해서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도 시장에 온기를 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MZ세대 노조원이 지하철 정치 파업을 끝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 노조원들은 기성세대 노조원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한노총 소속의 이노조 젊은 직원들은 왜 우리가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나. 그동안 민주노총 관계자가 방문한 이후에 뭔가 협상이 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2030 세대가 대부분인 3노조는 이번 파업에 처음부터 동참 자체를 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화물노조, 화물연대 파업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정부 정유업계 업무 개시 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금은요. 시멘트 업계와 관련해서만 이 명령을 내는 건데 추가하겠다는 거죠.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 열어뒀다. 그리고 화물연대 차주의 명령서 송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소개해드리죠. 일면 톱 기사인데요. 중국 얘기입니다. 당 간부 산실로 통하는 중국 런민대에서 봉쇄 비난 함성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 더 뭔가 깊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학생이 전한 코로나 시위.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런민대. 학교 측 한 명 양성의 기숙사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봉쇄입니다. 그런데 최종으로 음성 판정이 나왔대요. 그런데도 격리가 지속됐답니다.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자, 부당한 봉쇄, 학생들 정문으로 몰려갔고요. 500여 명 불어난 시위대. 그러자 문을 열었다. 제로 코로나 정책 비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와 배경을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초짜입니다.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 소장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대당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역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책임자인가?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누가 최종 책임자입니까? 누가 최종 관여자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2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내용.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요. 그 기사입니다. 서해 피살 사건 수사.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죠?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있었고요. 자, 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도를 넘지 마라. 경고를 한 겁니다. 어떤 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도를 넘지 않기를 바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부터 하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반박을 또 합니다. 좀 더 보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를 듣고 내가 최종 승인한 거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뭔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냅니다. 여당에서는요. 국민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월북물이 옳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죠. 자, 그럼요. 우선 첫 번째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뭐 기자회견 모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내일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윤건영 의원의 입장 그리고 오늘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그러니까 밤 늦게라도 어떤 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중요한 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이 사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들어보시죠.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두 가지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데 일단 도를 넘지 마라 강력한 경고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얘기와 함께 뭔가 본인이 승인한 사안이다. 이 얘기를 스스로 꺼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훈 영장심사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사건 보고받고 승인한 건 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첫 공식 입장을 냈는데 특수 정보까지 듣고 부처 판단을 수용한 거다. 그럼 최종 승인, 최종 결정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는요 14시간 보고 공백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맥락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 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급하기 적합하지 않다.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런 반응 정도만 보였습니다. 일단 이 내용이 또 다른 방점으로 좀 주목받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검찰 서해 피살 사건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이다. 3개월 수사 끝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했죠. 오늘 영장 심사 뭐 진행됩니다. 그리고 밤늦게 또는 날을 바꿔서 새벽에 나올 예정인 거죠. 어떤 결과가. 자, 구속 여부가 수사 성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종 결정권자를 서훈 전 안보실장으로 봤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내면서 대통령이 당시 어떤 정보 판단하고 승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봉건 위원님.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 방향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꺼낸 거란 말이에요? 더 올라가는 윗선임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월북, 그러니까 잦은 월북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서훈이었고 그 실무진의 결정을 승인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한 사람과 승인한 사람, 물론 대통령이 국정의 수반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지지만은 월북을 했다는 그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분은 월북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은 서훈 전 실장이고 그러니까 최종 결론을 지은 거는 당시 그렇죠. 서훈 안보실장. 그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고 그 결론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을 했다는 거죠. 예. 본인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예. 이분은 자진 월북한 게 맞다라고 승인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어제 입장문을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부적절한 게 뭐냐면은 일단 그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윤건영 의원이 대독을 했지만 예.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사실을 추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 자신도 그리고 실무진도 이분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이 100% 자진 월북이다라고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 예.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자진 월북일 수 있겠다. 예. 그 가능성이 높다. 예. 그 가능성을 갖고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 언론이 크게 안 다뤘지만 윤건영 의원도 그때 한 3개월, 4개월 전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본격 수사 재수사되면서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예. 사망한 그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저 이걸 들으면서 어제 입장문도 마찬가지지만은 100% 확신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1%라도 월북이 아닐 가능성이 예. 있으면은 월북 몰이를 하지 말았어야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월북자라는 낙인 지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망자는 명예훼손을 당한 거고요. 예. 그리고 망자의 유족들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 찍혀가지고 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엄중한 사안을 갖고서 1%라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월북 몰이를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당시 예.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월북했다라고 국민이 느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방향을 발표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와서 재수사를 해보니까 예. 월북이 아닌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선원들도 동료 선원들도 이분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라고 예. 증언을 했었고 그리고 방수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어 뛰어들었다는 것도 그 이치 맞지 않는다라는 예.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월북에 배치되는 내용은 다 빼고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사람들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 입장을 하나 본질에서 벗어난 게 뭐냐면은 예. 지금 국민과 유가지 묻고 있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 보고를 받고서 3시간 동안 예. 이 망자가 살아 있었는데 서해상에서 표류를 할 때 왜 어떤 구호 조치를 내리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부분도 그 문제 부분에 삼고 대해서 있어요.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입장문의 전체 그 맥락은 그거죠. 자진 월북했다라는 건데 100% 확신도 못하면서 또 자진 월북을 이야기하는 자, 거는 그러면 유족에 대한 예, 2차 예. 가해죠. 네. 중요한 거는 최종 책임은 누굽니까, 그럼? 최종 책임자는 그 국정의 수반자인 대통령이 지는 게 맞고요. 근데 검찰에서 예. 그 고소장에다가 영장에다가 그 대통령이랄지 그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박아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예. 이게 받아들여지고 만약 서훈 실장이 그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예. 어차피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이 판단할 때 예.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법적 처벌은 서훈 전 실장까지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비난 또는 비판만 받는 걸로 끝난다. 이런 판단이신 겁니까? 저는 그런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까지 이 문제로 기소한다는 건 좀 무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예. 그 실무진에서 보고를 받은 걸 갖고서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걸 갖고서 법적인 문제 삼는 거는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학 소장님. 예.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이걸 밝힌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승인한 거다. 근데 이제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는 그 밑단계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구속이 된 이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인과 결정이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분리가 안 혼란스럽거든요. 되는 걸 지금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예. 모든 가능한
설득 가능한 정보와 정황과 모든 거를 분석을 해서 판단한 결과다라는 것이고 예. 최종 승인은 본인이 했다라는 근데 것이거든요. 이제 그 취지는 그렇게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받고 승인도 본인이 했고 그리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특수 정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보까지 다 받아서 확인한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 총체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지금 오늘 어제 사실은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실시심사가 있기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점이 중요한 시점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승인권자라고 얘기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법적으로 문제를 이제 지금 검찰이 예. 대통령에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종 결정권자를 사실 영장 청구의 상황 속에서는 그냥 서훈 전 실장에게 규정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증거가 그렇게 마땅치 않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했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할 명백한 증거를 검찰이 잡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 적부심을 인용받았어요. 예. 이 얘기는 사실 구속 적부심이 이렇게 인용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두 분 다 받았다는 거는 지금 이 구속 영장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적절성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해 준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서훈 전 실장도 저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전 대통령이 이 얘기에 대해서 총체적 책임을 본인에게 있다라고 천명하는 굉장히 것은 중요한 얘기를 그렇죠. 꺼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무엇으로 보냐면 예. 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큰 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심이 있거나 뭔가 정치적 판단, 정략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그러니까 아니다. 정책적 판단, 이른바 통치행위였다. 이런 그렇죠.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그러니까 정치 그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통치행위에 대해서 왜 사법적 판단을 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윤건영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예. 정치 보복성 수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고 그 단어가 도를 넘지 말아라라는 단어로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영찬 이사장님께서 바로께 요청하셨군요. 제가 한 일부 드릴게요. 아마 김관엽 소장님 말씀 중에 어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재판 과정을 보면 드러나겠지만 예. 저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건 예.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실에서 지시를 받고 예. 월북 정황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삭제했다라고 예. 진술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죄가 없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굳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판단이 또 가능하죠. 이유가.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은 아직까지 이 지시 여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보통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더 예. 높아집니다. 입증이 되었다는 전제 아래 일단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중에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문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고요. 저는 검찰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등 고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예. 생명이 사라진 일이고 3시간 동안 청와대가 직접적인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우를 갖추되 소환 조사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봉건 의원님. 지금 그 통치행위 말씀하셨는데 저는 월북몰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사실을 추정하는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리고 또 정치적 보복 말씀하셨는데 40대 대한민국 가장이 세상에다 수시간 표류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예. 맞이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진상 파악하는 게 정치 보복입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한 경고와 함께 본인이 승인을 했다라는 얘기를 밝혔거든요. 근데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제는요. 그래서 오늘 언론에 따라서도 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도를 넘지 마라 경고했다라고
거기에 방점을 두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은 승인을 했다는 부분에 또 방점을 두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상황이 좀 묘하게 됐습니다.